용접 일반. 4. 특수 용접. 제4장 특수 용접을 통해서 여러분은 용접법의 원리와 종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 각종 용접 장비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료에 적합한 용접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특수 용접의 개요. 공업의 발달과 더불어 용접 방법도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용접에 사용되는 재료의 범위도 날로 다양해지고 있으며 각종 재료와 용도에 맞는 특수한 용접 방법들이 연구되어 실용화되고 있습니다. 특수 용접이라 함은 피복 수동 아크 용접과 가스 용접, 그리고 전기 저항 용접을 제외한 나머지 용접을 총칭하는 것으로 경우에 따라서 반자동, 자동, 전자동 아크 용접을 뜻하기도 합니다. 표는 수동, 반자동 및 자동 용접법의 적용 방법을 나타낸 것으로 각종 용접법에 따른 적용 방법을 나타낸 것입니다. 용접봉의 공급, 아크 길이 유지, 용접 진행 방법, 용접선 안내 방법 등을 모두 기계화한 것을 전자동 용접이라 하고 용접선 안내만을 인력으로 행하는 용접 방법을 자동 용접이라 하며 용접 진행과 용접 이음선 안내를 인력으로 행하는 용접 방법을 반자동이라 합니다. 보시는 표는 특수 용접의 분류를 나타낸 것으로 불활성 가스 아크 용접은 아르곤이나 헬륨 등 불활성 가스의 분위기 내에서 텅스텐이나 금속 전극과 모재 사이에 아크를 발생시켜 그 열로 용접하는 것입니다. 불활성 가스 아크 용접은 텅스텐봉을 전극으로 하는 티그 용접과 용가제의 전극선을 연속으로 공급하여 아크를 발생시키는 미그 용접법이 있습니다. CO2 가스 아크 용접은 불활성 가스 대신에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용극식 용접법이며 또한 탄산가스와 아르곤가스가 혼합된 가스를 사용하는 것을 매그 용접이라 합니다.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은 자동 아크 용접법으로서 모재의 이음 표면에 미세한 입상의 용재를 공급하여 용재 속에 연속적으로 전극 와이어를 공급하며 용접봉 끝과 모재 사이에 아크를 발생시켜 용접합니다. 이외에도 보호가스의 공급 없이 와이어 자체에서 발생하는 가스에 의해 아크 분위기를 보호하는 논가스 아크 용접법과 볼트, 환봉 등의 고정구를 철판이나 기존 금속면에 눌러 융합시키는 스터드 용접법, 아크열로 가스를 가열하여 플라스마상으로 토치의 노즐에서 분출되는 고속의 플라스마 제트를 이용한 플라스마 아크 용접법, 산화철 분말과 알루미늄 분말의 테르밋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열을 이용한 테르밋 용접법이 있습니다. 또한 일종의 중력식 용접법으로 철분계 피복 용접봉을 이용한 그래비티 및 오토콘 용접법을 들 수 있습니다. 2. 불활성 가스 아크 용접. 불활성 가스 아크 용접은 아르곤이나 헬륨 등 고온에서도 금속과 반응하지 않는 불활성 가스 분위기 속에서 텅스텐 전극봉 또는 금속 전극 와이어와 모재 사이에 아크를 발생시켜 용접하는 방식입니다. 종류로는 불활성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과 불활성 가스 금속 아크 용접이 있습니다. 장점은 아크가 안정되어 스패터가 적으며 열의 집중성이 좋아 고능률적입니다. 피복재나 용재가 불필요하고 철금속이나 비철금속까지 모든 금속의 용접이 가능합니다. 직류 전류를 이용하면 모재의 용입이나 비드폭의 조절이 가능하며 용접의 품질이 우수하고 전자세 용접이 가능합니다. 낮은 전압에서 용입이 깊고 용접 속도가 빠르며 용접 변형이 비교적 적습니다. 청정 작용이 있어 산화막이 강한 금속의 용접이 가능하며 단점으로는 설비비와 재료비가 다소 비쌉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따가 이걸 우리가 짜버리면 주변에 얻어. 여러분 투샷 그냥 합니다. 열어줘. 용접 필요 보이는데 한 배 조금씩 올라가라. 그렇지 그 정도는 오케이. 이 상태로 보는 거야.
순서 잡아야지. 순서. 괜찮아요. 자세만 잡아. 가운데? 가운데? 근데 우리 중에도 이거 요거 잡는 거 같은데. 불활성 가스 아크 용접의 분류를 보면 티그 용접에는 수동식, 반자동식, 전자동식, 아크점 용접이 있고 미그 용접에는 반자동식, 전자동식, 아크점 용접이 있습니다. 그럼 용접 맛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용접 동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합니다. 보이는데 한 대 조금씩 올라가라. 그렇지, 그 정도. 오케이. 머리 조금만 쓰실래요? 예, 예. 보호가스는 아르곤, 헬륨 및 혼합가스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르곤 가스는 대기 중에 약 0.94% 정도가 포함되어 있고 무색, 무미, 무치로 독성이 없으며 공기보다 약간 무거우며 헬륨보다 용접부의 보호 능력이 우수한 가스입니다. 아르곤 가스는 1기압에서 6,500리터의 양을 140기압으로 고압 용기에 충전하여 사용합니다. 헬륨 가스는 현존하는 가스 중 수소가스 다음으로 가벼운 가스이며 무색, 무미, 무치로 독성이 없는 가스입니다. 헬륨 가스를 사용하여 용접할 경우 너무 가벼워 용접부의 보호 능력이 떨어지므로 아르곤과 혼합하여 사용하면 용접 이별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아르곤과 헬륨의 혼합가스는 아르곤 25%, 헬륨 75%가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알루미늄과 동합금 용접에서 용입이 깊고 기공의 발생을 적게 하는 장점이 있으며 스테인레스 강의 용접에서는 아르곤 가스에 산소 1에서 5% 정도 혼합하면 깊은 용입과 안정된 아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용접 맛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용접 동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예, 조금만 내려. 예. 아르곤이나 헬륨 등 고온에서도 금속과 반응하지 않는 불활성 가스 분위기 속에서 텅스텐 전극봉과 모재 사이에 아크를 발생시켜 용접하는 방식으로 비용극식, 비소모식 용접 방식이라고도 하며 모재와 텅스텐 전극 사이에 용접 전원과 아크를 쉽게 발생시키기 위한 고주파 발생 장치가 접속되어 있으며 모재 표면과 텅스텐 전극 선단과의 사이에서 접촉시키지 않아도 아크가 발생됩니다. 텅스텐 전극 주변에는 가스 노즐을 통하여 불활성 가스가 분출되어 텅스텐 전극과 아크 및 용융지 등을 안전하게 대기로부터 보호합니다. 용가제의 공급은 아크 측면에서 수동 혹은 자동으로 일정한 속도로 유지하면서 첨가하여 용접합니다. 그러나 박판의 용접에서는 용가제를 첨가하지 않고 아크열로 모재 자체를 녹여서 용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극으로 사용하는 텅스텐 봉은 용융점이 약 3400도씨로 고온에도 견디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티그 용접에서는 이 성질을 이용하여 텅스텐 봉으로 아크를 발생시키기 위해 전극 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활성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에서는 직류, 교류가 모두 사용되며 직류 전원을 사용할 경우 극성에 따라 용접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직류 정극성은 용접기에 양극의 모재에 연결하고 음극에 토치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비드폭이 좁고 용입이 깊습니다. 직류 역극성은 음극의 모재를 양극의 토치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비드폭이 넓고 용입이 얕으며 산화 피막을 제거하는 청정 작용이 있습니다. 고주파 교류 용접은 직류 정극성과 역극성의 중간 형태의 용입과 비드폭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극의 지름이 비교적 작아도 되며 아르곤 가스를 사용하면 경금속의 용접에서 청정 작용이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 용접에 이용되며 용입은 정극성과 역극성의 중간 형태가 됩니다. 청정 작용은 아르곤 가스의 이온이 모재 표면의 산화막에 충돌하여 산화막을 파괴 제거하는 작용을 말합니다. 불활성 가스 아크 용접은 아르곤 가스나 헬륨 가스를 사용한다고 하여 상품명으로 헬륨 아크 용접 또는 아르곤 아크 용접이라고도 불리어집니다. 수동식 티그 용접 장치는 용접 전원, 제어 장치, 보호가스 공급 장치, 냉각수 순환 장치, 토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티그 용접기는 수동식으로 비교적 장치가 간단하고 용접기의 조작은 작업자에 의해 행해집니다. 용접기의 작동은 먼저 토치에 부착되어 있는 핸드 스위치나 족답 스위치를 누르면 아르곤 가스와 냉각수가 토치로 흐르게 되어 토치와 모재 간에 아크를 발생시켜 용접합니다. 용접 후 아크를 끊으면 냉각수의 흐름이 멈추어지고 가스 타이머의 시한 장치에 의해 아르곤 가스 흐름은 수초 후에 정지되므로
크레이터 부위의 산화를 방지합니다. 용접 작업을 자유롭고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토치가 가볍고 작아야 합니다. 티그 용접 토치는 냉각 방식에 따라 순행식과 공냉식으로 구분되며 200A 이하의 낮은 전류를 사용 시 공냉식 토치를 사용하고 200A 이상의 용접 전류를 사용 시는 냉각 효과가 큰 순행식 토치를 사용하는 것이 능률적입니다. 공냉식 토치는 순행식 토치에 비해 가볍고 취급이 용이합니다. 냉각 방식은 자연 공냉식으로 주로 스테인레스 박판 용접에 적합합니다. 토치 전원 케이블은 가스 공급 호수 안에 들어있어 용접 시 발생되는 저항열을 가스에 의해 냉각되도록 고안되어 있습니다. 순행식 토치는 냉각수로 토치에 발생되는 열을 냉각시킵니다. 냉각수 유입관을 거쳐 먼저 토치의 선단물을 냉각시킨 후 호스 안에 삽입된 용접 케이블을 냉각시킵니다. 이와 같은 순행 방식을 택하면 토치 본체가 작아지며 용접 케이블도 가늘게 할 수 있으므로 전체가 가벼워 작업이 용이하게 됩니다. 그럼 티그 용접 토치의 종류에 대해서는 클릭해서 살펴보세요. 가스 노즐은 세라믹 노즐 또는 가스캡이라 부르고 재질은 세라믹 또는 동제품으로 만들어지며 용접물의 재질, 용접 전류, 이음의 형태, 사용 가스 등에 따라 적당한 노즐을 선택해야 합니다. 노즐의 크기는 가스 분출 구멍 크기로 정해지며 보통 4에서 13mm가 주로 사용됩니다. 크기의 종류는 4, 5, 6.5, 7.5, 8.5, 9, 10, 11, 12, 13mm로 다양합니다. 노즐 모양이 뾰족하고 작은 것은 주로 홈 용접에 많이 사용되며 순행식 토치에 적합합니다. 구멍이 큰 것은 공냉식 토치와 평판 용접에 적합합니다. 텅스텐 전극봉에는 순 텅스텐 전극봉, 1에서 2% 토륨 텅스텐 전극봉, 지르코늄 텅스텐 전극봉 등이 있으며 각각의 종류와 용도 및 식별법은 표와 같습니다. 텅스텐 전극은 1에서 2% 토륨 텅스텐 전극으로 순 텅스텐 전극에 비해 전사 방사 능력이 현저하게 뛰어난 장점이 있습니다. 수동 티그 용접에 사용되는 용가제는 직선형의 환봉으로 만들어지며 반자동, 자동 티그 용접에 사용되는 용가제는 코일형의 와이어로 스풀에 감겨져 있습니다. 티그 용가제는 용제를 바르거나 넣지 않기 때문에 실체 용접봉 또는 와이어라고 하며 재질별로 보면 스테인레스강, 알루미늄 합금, 마그네슘 합금, 티타늄 합금, 구리 합금 등의 금속으로 만들어지며 각 재질별로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접봉의 길이는 1000mm 정도이고 지름 크기의 종류는 재질별로 다르지만 대체로 1.0, 1.2, 1.6, 2.0, 2.4, 3.2, 4.0, 5.0mm로 제조되고 와이어는 0.8, 1.2, 1.6, 2.0, 2.4mm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티그 용접에 사용되는 스테인리스 강의 용가제는 미그 용접에 사용되는 용가제와 동일하며 대표적인 스테인리스 강 용가제의 화학 성분은 표와 같습니다.
불활성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은 피복 아크 용접이 곤란한 재료의 용접에 사용되며 이음부의 표면에 스케일, 기름, 오물, 녹 등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용접부의 기공이나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용접 전에 이음부를 깨끗이 청소한 후에 용접 작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불활성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에서는 용접부의 뒷면이 대기 중에 공기에 의하여 산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금속재 뒷받침을 사용하여 산화를 방지하고 용락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불활성 가스 금속 아크 용접 용가제인 전극 와이어를 와이어 송급 장치에 의해 연속적으로 보내어 아크를 발생시키는 소모식 또는 용극식 용접 방식으로 직류 역극성을 이용한 정전압 특성의 직류 용접기를 사용합니다. 아크의 높은 열로 인하여 용가제를 연속적으로 용융되어 아크를 통해 흘러내려와 용착 금속으로 이루어지고 보호가스는 노즐로부터 분사되어 아크 주위를 보호하므로 대기로부터 유해한 산소, 질소 등의 침입을 막아 아크 중에 용착 금속이 산화나 질화 현상을 일으키지 않아 우수한 용착 금속이 이루어집니다. 상품명으로는 에어코우매틱 용접법, 시그마 용접법, 필러 아크 용접법, 아르고노트 용접법이라고도 불리어집니다. 불활성 가스 금속 아크 용접의 장점은 수동 피복 아크 용접에 비해 용착 효율이 높아 고능률적입니다. 전류 밀도가 높아 용융 속도가 빠르고 후판 용접에 적합하며 미구 용접의 전류 밀도는 피복 아크 용접의 약 4배에서 6배, 티그 용접의 약 2배이고 서브머지드 용접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비교적 아름다운 비드를 얻을 수 있고 CO2 용접에 비해 스패터 발생이 적으며 각종 금속 용접에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어 응용 범위가 넓습니다. 아크가 안정되고 조작이 용이하며 용착 금속의 연성, 강도, 기밀성, 내열성 등 품질이 좋습니다. 불활성 가스 금속 아크 용접의 단점은 보호가스의 가격이 비싸 연강 용접의 경우에는 부적당하고 바람의 영향을 받기 쉬우므로 방풍 대책이 필요하며 박판에는 적용이 곤란합니다. 반자동 미그 용접기는 토치가 손으로 조작되기 때문에 복잡한 구조물 용접에 적합하고 작업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미그 반자동 용접기의 구성은 용접 전원 장치, 와이어 송급 장치, 제어 장치, 용접 토치와 부속 기기로서는 가스 유량계와 원격 전류, 전압 조정기가 사용됩니다. 제어 장치는 보통 전원 장치와 함께 되어 있는 것이 많으나 별도로 사용되는 것도 있습니다. 용접기의 용량은 전류값에 따라 다르며 보통 박판에 사용되는 것은 전격 전류값은 200A, 300A, 350A 정도의 용접기가 사용되며 비교적 후판 용접에 고능률 용접으로 사용되는 용접기는 전격 2차 전류 500A 이상을 가진 용접기가 사용됩니다. 미그 용접은 주로 경합금, 동합금의 후판 용접에 많이 사용됩니다. 제어 장치의 기능으로 보호가스 제어와 용접 전류 제어, 냉각수를 사용하는 경우 냉각수 순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제어 장치의 모든 기능은 기본적으로 타이머 장치에 의해 제어됩니다. 즉, 용접을 하기 위해 토치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부터 용접이 끝나고 제어 기능이 완전히 멈추는 시점까지 용접 전류와 전압을 순간적 또는 수초간의 고저의 변화를 주거나 와이어 송급 속도와 가스 유출 시간을 조절하여 시작점과 크레터 부위의 용접 결함을 방지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림은 반자동과 전자동 용접기의 여러 가지 용접 조건이 시간에 따라 변화되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제어 장치의 기능을 보면 예비 가스 유출 시간은 아크가 처음 발생되기 전 보호가스를 흐르게 하여 아크를 안정되게 하여 결함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스타트 시간은 아크가 발생되는 순간 용접 전류와 전압을 크게 하여 아크 발생과 모재와의 융합을 돕는
핫스타트 기능과 와이어 송급 속도를 아크가 발생되기 전에 천천히 송급시켜 아크 발생 시 와이어가 튀는 것을 방지하는 슬로우 다운 기능이 있습니다. 크레이터 충전 시간은 크레이터 처리를 위해 용접이 끝나는 지점에서 토치 스위치를 다시 누르면 용접 전류와 전압이 낮아져 쉽게 크레이터가 채워져 결함을 방지하는 기능입니다. 크레이터 전류와 전압 값은 임의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번백 시간은 크레이터 처리 기능에 의해 낮아진 전류가 서서히 줄어들면서 아크가 끊어지는 기능으로 이면 용접부가 녹아내리는 것을 방지합니다. 가스 지연 유출 시간은 용접이 끝난 후에도 5에서 25초 동안 가스가 계속 흘러나와 크레이터 부위의 산화를 방지하는 기능입니다. 이상의 기능은 제어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제어 기능 회로에 의해 이루어지며 용접 조건에 따라 여러 가지 기능을 선택하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와이어 송급 방식에는 송급 장치의 위치에 따라 푸시 방식, 풀 방식, 푸시풀 방식, 더블 푸시 방식의 4종류가 있습니다. 푸시 방식은 와이어 릴의 바로 앞에 와이어 송급 장치를 부착하여 송급 튜브를 통해 와이어를 용접 토치에 송급하는 방식으로 용접 토치가 가볍게 되므로 반자동 용접기에 적합합니다. 풀 방식은 송급 장치를 용접 토치에 직접 연결시켜 송급 장치가 하나로 된 구조로 되어 있어 송급 시 마찰 저항이 작게 하여 와이어 송급을 원활하게 한 방식으로 주로 작은 지름의 연한 와이어를 사용 시 이용되며 자동 용접기에 적합합니다. 푸시풀 방식은 와이어 릴과 토치 측의 양측에 송급 장치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송급 튜브가 수십 미터 길이에도 사용됩니다. 이 방식은 양호한 송급이 되는 반면에 토치에 송급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 토치의 조작이 불편합니다. 더블 푸시 방식은 용접 토치에 송급 장치를 부착시키지 않고 긴 송급 튜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푸시식 송급 장치와 용접 토치와의 중간에 보조의 푸시 전동기를 장입시켜 2대 푸시 전동기에 의해 송급하는 방식입니다. 미그 용접에 사용되는 토치는 형태, 냉각 방식, 와이어 송급 방식 또는 용접기의 종류에 따라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토치의 선택은 사용 와이어의 재질, 용접 전류값, 사용 가스 등을 고려하여 작업에 맞는 토치를 선택해야 합니다. 토치의 구성은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반자동 토치의 구성은 전원 케이블, 가스 송급 호스와 스위치 케이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토치의 종류는 형태에 따라 분류하면 커브형이 있고 직선형의 송급 튜브를 가진 피스톨형이 있으며 피스톨형은 일명 건형이라고 부릅니다. 커브형은 주로 단단한 와이어를 사용하는 CO2 가스 용접에 사용되며 피스톨형은 연한 비철 금속 와이어를 사용하는 미그 용접에 적합합니다. 특히 알루미늄 미그 용접에는 와이어가 연하므로 구부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송급 튜브가 직선인 피스톨형이 유리합니다. 냉각 방식을 구분하면 순행식과 공냉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순행식은 비교적 200A 이상의 높은 전류로 용접하는 곳에 사용되며 냉각수 공급 장치가 필요합니다. 200A 이하의 낮은 전류의 사용 시는 공냉식 토치가 사용됩니다. 탄산가스 아크 용접. CO2 아크 용접의 원리는 불활성 가스 대신에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용극식 용접 방법으로 송급 롤러에 의해 송급되는 와이어가 콘택트 팁을 통과할 때 용접 전류가
와이어와 모재 간의 아크를 발생시켜 용융 접합합니다. 이때 아크 및 용융 금속을 대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토치 선단의 노즐을 통하여 CO2 가스를 흐르게 하여 아크 및 용융 금속을 대기로부터 보호하여 용융 접합하는 용접법입니다. CO2 아크 용접의 종류를 용극 방식에 의해 분류하면 전극봉인 용가제가 용융되어 모재에 용착되는 용극식과 전극봉이 용융되지 않고 아크를 발생시켜 모재를 용융시키고 용가제를 첨가하여 용접하는 비용극식이 있으며, 용극식에는 솔리드 와이어 방식과 솔리드 혼합 가스법, 용재가 들어있는 와이어 CO2법이 있습니다. CO2 아크 용접의 용극식 방법 중에서 솔리드 와이어 혼합 가스법은 탄산가스에 아르곤이나 산소 등을 혼합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산화탄소와 산소법, 이산화탄소와 일산화탄소법, 이산화탄소와 아르곤법, 이산화탄소와 아르곤 산소법이 있습니다. 용재가 들어있는 와이어 CO2법은 아코스 아크법, 휴즈 아크법, NCG법, 유니온 아크법이 있습니다. CO2 아크 용접을 토치의 작동 형식에 의하여 분류하면 수동식과 반자동식, 전자동식으로 구분하는데, 수동식은 비용극식에서 토치와 용가제 송급을 수동으로 하는 방식이고, 반자동식은 용극식에서 와이어 송급은 자동으로, 토치는 수동으로 하는 방식이며, 전자동식은 와이어 송급과 토치 조작을 자동으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용접부의 형식에 의한 분류로 연속 아크 용접법과
아크스폿 용접법으로 구분합니다. CO2 아크 용접의 장점은 전류 밀도가 높으므로 용입이 깊고 용접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으며 용착 금속의 기계적 성질 및 금속학적 성질이 좋고 용착 금속에 포함된 수소량은 저수속의 피복 아크 용접봉의 경우보다 적습니다. 약 0.8mm까지의 판박 용접은 단락 이행 용접법에 의해 가능하며 전자세 용접도 가능합니다. 피복 아크 용접처럼 용접봉을 갈아 끼우는 시간이 필요 없으므로 아크 시간, 즉 용접 작업 시간을 길게 할 수 있으며 솔리드 와이어를 이용한 용접법에서는 용재를 사용할 필요가 없으므로 용접부에 슬래그 섞임이 없고 용접 후 처리가 간단합니다. 가시 아크이므로 용융지의 상태를 보면서 용접할 수 있어 용접 진행에 양부 판단이 가능하고 시공이 편리합니다. CO2 아크 용접의 단점은 용접부의 보호 방식이 가스를 이용하는 관계로 바람의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일반적으로 풍속 2m/s 이상이면 방풍 장치가 필요하고 비드 외관은 피복 아크 용접이나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에 비해 약간 거칠어 복합 와이어 방식을 채용하면 좋은 비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용접 가능한 재질이 철강 계통에 한정되어 있으며 송급 장치 등에 의해 행동 범위에 제한이 있습니다. CO2 아크 용접법은 수동식, 반자동식, 전자동식이 있으나 수동식은 거의 사용되지 않고 반자동식과 전자동식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반자동 아크 용접기는 기종에 따라 구조와 외관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용접 전원 및 제어 장치, 와이어 송급 장치, 용접 토치, 원격 조정기, 보호가스 설비 및 순행식 토치를 사용할 경우 냉각수 순환 장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와이어 송급 장치는 용접 와이어를 와이어 스풀에서부터 용접부로 공급하는 장치로 직류 전동기 및 감속 장치, 송급 룰러, 와이어 송급 속도 제어 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CO2 아크 용접기에서는 송급 모터로 와이어를 토치 케이블 쪽으로 밀어내는 형태의 푸시 방식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 멈춤이야, 거기 멈춤이 아니라 거기 또 됐습니다. 추자 땡겨, 고상되면 추자 땡겨. 반자동식 용접 토치의 구조는 그립과 케이블로 구분되어 있으며 용접 케이블은 와이어 피더와 그립을 연결하는 것이지만 그 속에는 용접 케이블과 가스 호스, 스프링 라이너 등이 들어 있습니다. 토치 그립은 토치 바디, 토치 손잡이, 토치 스위치로 구성되며 토치 바디 선단에는 가스 디퓨즈, 노즐 인슐레이터, 오리피스, 콘택트 팁, 노즐이 있어 와이어 공급과 보호가스를 분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접 토치의 부품에는 콘택트 팁, 노즐 인슐레이터, 가스 디퓨즈, 노즐, 토치 바디, 오리피스, 스프링 라이너 등이 있으며 콘택트 팁은 용접 와이어가 이곳을 통과할 때 전류를 통전시켜 아크를 발생합니다. 노즐 인슐레이터는 토치 바디와 노즐을 절연하며 가스 디퓨즈는 토치 내부의 가스 호스로부터 나오는 가스를 분출시키며
노즐은 부호가스가 용융지 전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가스를 분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리피스는 보호가스를 일정하게 흐르게 하고 노즐 내부에 부착된 스페터에 의해서 토치 바디와 노즐 사이의 전기적 단락을 방지하며 스프링 라이너는 와이어 송급 장치로부터 토치 선단까지 와이어가 원활하게 송급되도록 안내 역할을 합니다. 보호가스 설비는 용기, 히터, 조정기, 유량계 및 가스 연결용 호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스 유량은 저전류 영역에서 10에서 15리터 per 미니트가 좋고 고전류 영역에서는 20에서 25리터 per 미니트가 필요하며 CO2 가스 압력은 실린더 내부 압력으로부터 조정기를 통해 나오면서 배출 압력으로 낮아집니다. 이때 상당한 열을 주위로부터 흡수하여 조정기와 유량계가 얼어버리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CO2 유량계에는 히터가 붙어 있습니다. CO2 가스 아크 용접의 성공은 용접 와이어가 송급 롤러로부터 토치까지에 얼마나 원활히 공급되느냐에 달려 있으며 와이어의 지름은 0.8mm에서 3.2mm 등이 있으며 와이어 크기는 10kg, 12.5kg, 15kg, 20kg 등이 있습니다. 표면에는 구리로 도금이 되어 있는데 이는 통전 효과를 높이고 녹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며 연속적으로 원활하게 송급하기 위하여 릴에 감겨져 있습니다. 종류로는 탈산제의 공급 방식에 따라 용제가 들어있지 않은 솔리드 와이어와 용제가 와이어 속에 내장되어 있는 복합 와이어로 구분됩니다. 솔리드 와이어는 실체 와이어라고도 불리며 단면 전체가 균일한 강으로 되어 있으며 복합 와이어는 용제에 탈산제, 아크 안정제 등 합금 원소가 포함되어 있어 양호한 용착 금속을 얻을 수 있고 아크도 안정되어 스패터도 적으며 비드의 외관이 아름다워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4)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은 아크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용접이 진행된다고 하여 일명 잠호 용접이라고도 부르며 용접 방법은 입상의 미세한 용제를 용접부에散布하고 그 속에 전극 와이어를 연속적으로 공급하여 용제 속에서 모재와 와이어 사이에 아크를 발생하면서 이동 대차에 의해 주행하는 자동 용접 방식입니다. 상품명으로는 유니언 벨트 용접법 또는 링컨 용접법이라고도 합니다.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의 장점은 와이어 중에 저항열이 적게 발생되어 고전류 사용이 가능하며 용융 속도 및 용착 속도가 빠릅니다. 용입이 깊고 작업 능률이 수동 용접에 비하여 판 두께 12mm에서 2배에서 3배, 25mm에서 5배에서 6배, 50mm에서 8배에서 12배 정도 높으며 개선각을 작게 하여 용접 횟수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기계적 성질이 우수하고 유해 광선이나 흉 등이 적게 발생되어 작업 환경이 깨끗하며 비드 외관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의 단점은 장비의 가격이 고가이고 용접선이 짧거나 복잡한 경우 수동에 비하여 비능률적이며 루트 간격은 뒷받침이 없는 경우 0.8mm 이하, 홈 각도의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5도, 루트면의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1mm로 홈의 정밀도가 높아야 합니다. 아크가 보이지 않아 용접부의 상태를 확인할 수 없고 아래보기 자세와 수평 필렛 자세에만 한정되며 탄소강, 저합금강, 스테인리스강 등 한정된 재료의 용접에 사용합니다.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기의 전원은 직류, 교류 모두 사용되며 용접기의 외부 전원 특성은 수하 특성의 용접기나 정전압 특성의 용접기 등이 사용됩니다. 용접 장치로는 송급 장치, 전압 제어 장치, 접촉 팁, 이동 대차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용접 헤드에는 와이어 송급 장치, 제어 장치 콘택트 팁, 용재 호퍼 등이 있습니다. 전류 용량에 따른 용접기의 종류는 최대 전류 900A의 수동식 토치를 사용하는 반자동 용접기, 최대 전류 1200A의 경량형 용접기, 최대 전류 2000A의 표준 만능형 용접기, 최대 전류 4000A로 판 두께 75mm 정도까지 한 번에 용접할 수 있는 대형 용접기 등이 있습니다. 다전극 용접기는 용접 능률 향상 및 특수 목적으로 2개 이상의 전극을 동시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2개의 전극 와이어를 각각 독립된 전원에 연결하는 템덤식, 같은 종류의 전원에 2개의 전극을 연결하는 횡병렬식, 2개의 와이어에 전류를 직렬로 연결하는 횡직렬식 등이 있습니다. 용접용 와이어는 비피복선으로 코일 모양으로 감겨져 있으며 이것을 용접기의 와이어 릴에 끼워서 바깥쪽으로부터 풀리게 하여 사용합니다. 와이어는 콘택트 팁과 전기적 접촉을 좋게 하여 녹이 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면에 구리 도금을 합니다. 와이어의 지름은 1.2에서 12.7mm까지 있으며 보통 2.4에서 7.9mm까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와이어 코일의 치수 및 중량은 표에 표시한 것과 같으며 아래 표에서는 와이어 치수별 사용 전류 범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용접용 용재는 용접부를 대기로부터 보호하면서 아크를 안정시키고 야금 반응에 의하여 용착 금속의 재질을 개선하기 위한 광물성 분말입니다. 미국의 린덴사의 상품명으로 컴포지션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용재라 부릅니다. 용접용 용재의 구비 조건은 아크의 발생을 안정시켜 안정된 용접을 할 수 있고 적당한 합금 성분을 첨가하여 탈산, 탈황 등의 정면 작용을 하며 적당한 입도를 가져
아크의 보호성이 좋아야 합니다. 용접 후 슬래그의 박리성이 양호하며 적당한 용융 온도 및 점성 특성을 가져 양호한 비드를 형성해야 합니다. 용접용 용재는 성분에 의해 용접성 및 용접 금속의 성질이 크게 변화하므로 용도에 따라 많은 종류의 물질이 첨가된 입자 상태의 광물질로 원료와 제조 방법에 따라 용융형 용재, 고온 소결형 용재, 저온 소결형 용재 등이 있습니다. 용융형 용재는 각종 광물질의 원재료를 약 1200도씨 이상의 고온으로 용융시키고 급냉 후 분말 상태로 분쇄하여 적당한 입도로 만든 유리질의 물체입니다. 용융형 용재의 특징은 비드 외관이 아름답고 흡습성이 거의 없으므로 재건조가 불필요하며 미용융 용재는 다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용재의 화학적 균일성이 양호하고 용접 전류에 따라 입자의 크기가 다른 용재를 사용해야 하며 용융 시 분해되거나 산화되는 원소를 첨가할 수 없습니다. 용재의 입도 표시에서 4 곱하기 48이라 함은 4메시에서 48메시 사이의 입도 구성을 나타내며 20 곱하기 D에서 D는 아주 미세한 분말을 뜻합니다. 용융형 용재는 탄소 강에는 우수하지만 저합금 강이나 스테인리스 강의 용접에서는 반드시 우수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소결형 용재의 특징은 고전류에서 용접 작업성이 좋고 후판의 고능률 용접에 적합합니다. 용착 금속의 성질이 우수하며 특히 절연성이 우수합니다. 합금 원소의 첨가가 용이하고 저만강강 와이어 한 종류로서 연강 및 저합금강까지 용재만 변경하면 용접이 가능합니다. 용융형 용재에 비하여 용재의 소모량이 적고 낮은 전류에서 높은 전류까지 동일 입도의 용재로 용접이 가능하며 흡습성이 높으므로 사용 전에 150 내지 300도씨에서 1시간 정도 재건조하여야 합니다.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에서는 이음홈의 가공 정밀도가 용접 품질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기계 가공이나 가스 절단에 의해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가공해야 합니다. 홈의 각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5도까지 허용하고 루트 간격은 뒷받침이 없는 경우 0.8mm 이하로 하며 루트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1mm로 가공해야 합니다. 정밀도가 맞지 않으면 일정한 용접 조건이라도 용입 불균형이나 용락이 생기며 때로는 기공이나 균열이 발생합니다. 루트 간격이 0.8mm보다 넓을 때는 그림과 같이 수동 및 반자동으로 누설 방지 비드를 배치하던가 받침쇠를 사용합니다. 루트면의 치수가 용융 금속을 지지할 만큼 정밀하지 못할 경우 또는 단층 용접으로 뒷면까지 안전한 용입이 필요할 경우는 용착 금속의 용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면에 받침쇠를 사용합니다. 받침쇠는 동판이 많이 사용되는데 동판은 열 전도성이 좋으므로 모재의 일부가 용락되더라도 동판 자체는 녹지 않고 즉시 응고됩니다. 동판 대신에 모재와 같은 동일 재질의 받침쇠를 사용하여 이것도 같이 용착시키는 방법과 수동 및 반자동으로 1층을 용접하여 받침쇠와 대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내화성이 큰 용재를 뒷면에 받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용접 시 각 부분의 정확한 위치 유지 및 변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용접을 하게 되는데 이때 가용접의 길이나 가용접 개수 등의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용접은 피복 아크 용접이나 반자동 용접으로 하는데 용접 길이가 짧은 것은 모재의 재질에 따라서 열 영향부 경화로 균열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엔드탭은 용접의 시점과 끝나는 부분에 용접 결함이 많이 발생하므로 이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모재와 홈의 형상이나 두께, 재질 등이 동일한 규격의 엔드탭에 부착이 필요합니다. 5. 기타 특수 용접. 용융 슬래그와 용융 금속이 용접부로부터 유출되지 않게 모재의 양측에 수랭식 동판을 대어주고 용융 슬래그 속에서 전극 와이어를 연속적으로 공급하여 주로 용융 슬래그의 저항열에 의하여 와이어와 모재를 용융시키면서 단층 수직 상진 용접을 하는 방법으로 원판 용접에 적당하며 1m 두께의 강판에 연속 용접이 가능합니다. 일렉트로 슬래그 용접의 장점은 용접 능률과 용접 품질이 우수하므로 압력 용기, 조선 및 대형 주물의 후판 용접 등의 바람직한 용접법이며 장비를 한 번에 설치하여 후판을 단일층으로 한 번에 용접할 수 있고 6개의 다전극을 이용하면 더욱 능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변형과 최단 시간의 용접법으로 아크가 보이지 않고 아크 불꽃이 없습니다. 일렉트로 슬래그 용접의 단점은 박판 용접에 적용할 수 없고 장비가 비싸며 용접 진행 중 용접부를 직접 관찰할 수 없습니다. 장비 설치가 복잡하고 냉각 장치가 요구되며 용접 시간에 비하여 용접 준비 시간이 길 뿐만 아니라 높은 이별로 인하여 용접부의 기계적 성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기체를 수천 도의 높은 온도로 가열하면 그 속에 가스 원자가 원자핵과 전자로 분리되며 양, 음의 이온 상태로 됩니다. 이것을 플라스마라고 부르며 아크열로 가스를 가열하여 플라스마상으로 토치의 노즐에서 분출되는 고속의 플라스마 제트를 이용한 용접법입니다. 플라스마의 온도는 10,000도에서 30,000도 정도입니다. 플라스마 아크 용접의 장점은 핀치 효과에 의해 전류 밀도가 크므로 용입이 깊고 비드폭이 좁으며 용접 속도가 빠릅니다. 1층으로 용접할 수 있으므로 능률적이고 용접부의 금속학적 기계적 성질이 좋으며 변형도 적습니다. 각종 재료의 용접이 가능하고 수동 용접도 쉽게 할 수 있으며 토치의 조작에 그다지 숙련을 요하지 않습니다. 플라스마 아크 용접의 단점은 설비비가 많이 들고 무브와 전압이 아크 용접기의 2배에서 5배 높으며 용접 속도가 크므로 가스의 보호가 불충분합니다. 모재 표면에 기름, 먼지, 녹등이 오염되었을 때는 플라스마 아크의 상태가 변화하여 비드의 불균일, 용접부의 품질 저하 등의 원인이 되므로 화학 용제로 청결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테르밋 용접은 용접 열원을 외부로부터 가한 것이 아니라 테르밋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열을 이용하여 금속을 용접하는 방법입니다. 테르밋 반응이라 함은 금속 산화물이 알루미늄에 의하여 산소를 빼앗기는 반응을 총칭하는 것으로 금속 산화물 3에서 4, 알루미늄 분말 1의 비율로 혼합한 테르멧제에 과산화바륨과 알루미늄 등의 혼합 분말로 된 점화제를 넣고 이것을 점화하면 점화제의 화학 반응에 의하여 테르밋 반응을 시작하는데 약 1100도 이상의 고온이 얻어지며 이 고온에 의해 강렬한 발열을 일으키는 테르밋 반응으로 되어 약 2800도에 달합니다. 테르밋 용접은 주로 레일의 접합, 차축, 선박의 프레임 등 비교적 큰 단면을 가진 주조나 단조품의 맞대기 용접과 보수 용접에 사용되며 구리 계통으로는
주로 전기용품 재료의 이음 분야에 이용되고 또한 구리와 철광가의 용접에도 사용됩니다. 테르밋 용접의 특징은 용접 작업이 단순하고 용접 결과의 재현성이 높습니다. 용접용 기구가 간단하고 설비비가 싸며 작업 장소의 이동이 쉽습니다. 용접 시간이 짧고 용접 후의 변형이 적으며 전기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용접 이음부의 홈은 가스를 절단한 그대로도 좋고 특별한 홈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스터드 용접은 볼트, 환봉, 핀 등의 금속 고정구를 철판이나 기존 금속면에 모재와 스터드면의 끝을 용융시켜 스터드를 모재에 눌러 융합시켜 용접하는 자동 아크 용접법으로 스터드 용접법은 아크 스터드 용접법, 충격 스터드 용접법, 저항 스터드 용접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림은 아크 스터드 용접의 단계를 나타낸 것으로 스터드 끝에는 작은 돌출부가 마련되어 있어 이 돌출부를 모재에 대고 스위치를 당기면 조절기에 접점 회로가 닫히면서 충전된 전기가 돌출부를 통해 순간적으로 흐르며 이때 높은 저항이 생기면서 돌출부가 녹아버리고 순간적으로 아크가 발생하여 모재와 스터드의 접촉면을 녹여 융착되도록 합니다. 이와 같이 아크가 일어나는 동안 두 면은 스프링 작용 또는 공기 압력으로 맞대고 눌러지며 이 눌려진 순간 융합이 이루어져 용접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문제를 통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총 3문제이며 기회는 2번씩 주어집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